좋은 사람으로만 살았더니 결국 제가 무너졌습니다. 혹시 만나고 돌아오면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내가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해하면 관계도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꾸 닳게 만드는 사람을 너무 오래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용히 멀리해야 내 삶이 훨씬 편안해지는 사람 5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 많은 것을 감당합니다.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괜히 내가 야박해 보일까봐, 내 마음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챙기며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남은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내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나답게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늘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 세상에는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누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자식이 문제고, 가족이 문제고, 사는 형편도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날이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늘 그런 식으로만 관계를 이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속상한 이야기, 통화할 때마다 불만, 다음에 또 만나도 같은 원망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좋은 말도 건네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답답함을 계속 쏟아놓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먼저 달아갑니다. 내가 위로해 준 것 같은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내가 더 피곤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릅니다. 감정은 더 쉽게 지치고 상처는 더 오래 남고 한번 무거워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사람에게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잠시 힘든 사람과 늘 불만만 옮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잠시 힘든 사람은 위로를 받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지만 늘 불만만 옮기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무게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길게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늘은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짧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늘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가장 필요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상대의 마음까지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한결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곁에 둘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선을 자꾸 넘는 사람. 살다 보면 유난히 남의 사정을 쉽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락도 없이 집안일을 캐묻고 돈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내고 자식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건강이나 외모, 생활 방식까지 아무렇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우니까 이런 말도 하지.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정도도 못 물어보냐? 하지만 정말 가까운 관계라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형편, 자식 문제, 부부 사이, 외로움, 후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선을 너무 쉽게 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묻고 쉽게 단정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간섭합니다. 내가 불편해하면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선을 넘는 말을 들을지 몰라 괜히 긴장하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되고 만나는 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관계는 나를 함부로 캐묻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꺼내지 않는 사람, 조언보다 존중을 먼저 건네는 사람, 궁금해도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선을 넘는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일은 제가 알아서 정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실수라기보다 그 사람의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굳이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이야기하고 조금 덜 열어두면 됩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교와 평가로 마음을 작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늘 비교를 섞어 말합니다. 누구네 자식은 참 잘 됐다더라. 저 사람은 나이 들어도 참 좋아 보이더라. 예전보다 요즘은 좀 지쳐 보이네.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은 겉으로 들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고 별뜻 없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와 평가는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많이 참고 살아왔고, 누구는 잃어본 것이 많고,
누구는 보이는 것보다 더 외롭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자꾸 재단하려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괜히 작아집니다. 괜히 마음이 초라해지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뒤처진 것은 아닐까? 괜히 내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는 있어도 계속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할 수는 있어도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비교하고 말 속에 평가를 담고 내 삶을 점수 매기듯 바라보는 사람은 가까이 둘수록 마음이 자꾸 움츠러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심보다 안정감입니다. 누구보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관계보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말을 고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잠시 부족해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삶의 속도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비로소 숨이 편해집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괜히 나 자신이 작아지는가? 그 답이 관계의 방향을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인정받기 위해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은 힘든 순간보다도 아무 일 없는 평소에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필요가 생기면 갑자기 다정해집니다. 오랜만인 척 연락하고 부탁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떠올려 준 것 같고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연락했겠거니 싶어 기꺼이 응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조금 허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시간과 경험, 도움이 되는 역할만 찾는 것인지 문득 헷갈려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뿌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급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별일 없는 날에도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의 특징은 늘 급하고 늘 사정이 있고 늘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내가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어쩐지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고만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이 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딱딱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따뜻한 균형은 있어야 합니다. 나만 계속 내어주고
상대는 필요할 때만 다가온다면 그건 편안한 관계라기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어요. 그 일은 제가 도와드리기 쉽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괜히 미안해지고 미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또다시 끌려가기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곁에 둘 사람은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일 없어도 안부를 묻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도 생각해주는 사람이고 받는 만큼 줄 줄 아는 사람이고 용건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끝내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5번째, 죄책감으로 마음을 흔드는 사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감정으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놓고 강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네가 이 정도도 못해주니 서운하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족인데 그럴 수 있니?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야지. 네가 그러면 나는 너무 상처받는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 내 선택을 흔들려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정든 인연에게도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싶고 내가 잘못했나 싶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아니면 상대가 자기 감정을 내 몫으로 넘기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운함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인정합니다. 반대로 감정으로 조종하는 관계는 거절의 자유를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하는 순간 나를 미안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서운해할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조금씩 내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눈치보다 분별력입니다. 내가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이유로 내 삶 전체를 흔들 권리까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짧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말이 필요합니다.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이건 제가 정할 일입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마음까지 제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 참아온 관계일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괜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고 불필요한 미안함도 줄어듭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나의 사정도 이해하려 하고 나의 한계도 존중해 줍니다. 계속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제는 조금 멀어져야 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늘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 선을 자꾸 넘는 사람, 비교와 평가로 마음을 작게 만드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리고 죄책감으로 마음을 흔드는 사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당장 끊어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이제 내가 다시 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크게 다투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덜 흔들리면 됩니다. 답장을 조금 늦게 해도 괜찮고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감정을 내가 떠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편안한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조금씩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고 마음을 지키는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디 남은 삶은 억지로 맞추느라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관계 하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세요.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천천히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를 많이 곁에 두었느냐보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을 잃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시간과 마음이 불필요한 관계에 지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들로 조용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